다주택자분들도 최대 60%까지 이주비 대출을 승계받으실 수 있으니까, 물론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도 광명 뉴타운에 이제 한 번 더 주목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광명 뉴타운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게 됐죠. 드디어 광명 뉴타운 있는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23년 새해 현재 부동산 얼어붙은 경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기획재정부 발표로 2023년 1월 3일날 강남 3구인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광명 뉴타운이 있는 광명이 바로 그 해제구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해제와 관련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광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소식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멸실이 된 입주권은 토지취득세를 내고 계셨지만, 멸실이 되지 않은 광명 11구역과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지만 취득세로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비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내셔야 되니까 중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한 양도세 중과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세 같은 경우에 현재 거의 무의미하죠. 24년도 5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탈피를 하게 될 테니까 양도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 광명 뉴타운이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었어야 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완화가 된 것이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택을 취득할 때 모두 썼어야 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한해서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을 취득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죠.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년 보유 그리고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비조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젠 2년만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꼭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잊지 마세요.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 광명 뉴타운은 앞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많은 구역들 중에서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에 당첨되신 분들은 전매 제한에서 조금 더 완화가 됐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6개월에 한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해당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3년에 해당이 되고요.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1년, 그 외에 기타 지역은 6개월인데 광명은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만 가지고 계시면 그 이에 전매가 가능하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분양권에 당첨됐을 경우에 그전에는 실거주를 꼭 하셔야 됐지만 이제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이었죠. 광명 뉴타운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게 많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해당되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보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됐던 9구역, 11구역, 12구역
18구역이 전매가 가능한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팔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셨던 많은 매도인들께서 앞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서 전매가 가능해졌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72조 6항에 보면 5년 재당첨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은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을 사실 수 없었었는데요. 이미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셨던 분들이 광명뉴타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권을 매수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시는 입주권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광명뉴타운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면서 5년 재당첨 제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대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기존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까지가 되고요. 기존의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을 승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최대 60%까지 이주비 대출을 승계받으실 수 있으니까 물론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도 광명뉴타운에 이제 한 번 더 주목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 광명뉴타운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광명뉴타운에 입주권을 사실 때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의 서약서를 쓰셨을 거고요. 이주비 대출을 받으실 때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쓰셨습니다. 광명뉴타운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서약은 이제 무의미해졌고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택을 또 추가로 매수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됐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제가 있는 광명뉴타운에 따뜻한 소식이 들려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좀처럼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지만요. 조금씩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광명뉴타운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주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